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재현입니다. 법인명은 아이네 블루메고 서비스명은 채티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서비스도 아닙니다만 이런 거대 트렌드 입장에서 세상과 서비스를 분석하시는 관점과 달리 채티라는 작은 서비스에서 변화하는 기술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바뀌어 나가는지 반대 방향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티는 소설을 창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 시장은 공급량이 소비량을 추월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급 속도에 비해서 소비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창작자가 제한되어 있다. 소수의 프로페셔널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보다도 또 다른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나 아이디 가지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거를 다 보지도 못하면서도 또 디즈니 플러스 아이디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취향은 또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 취향에 따라서 또 공급이 소비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인디 개발자를 할 수 있죠. 한 명, 두 명이 만든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일본에는 또 일러스트레이션이 거래되는 그런 픽시브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 채티도 비슷한 서비스이고요. 비단 온라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도 오프라인의 상품도 아이디어스 같은데 그런 창작자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취향이 정말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대중의 취향이든 소수의 취향이든 모두가 각자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왼쪽이 모바일 화면이고 중간에 그것이 이제 PC 화면인데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독성과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고요. 저희가 선택한 콘텐츠 전달 방식이 채팅입니다. 페르소나와의 채팅 얘기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소설은 채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채팅 포맷 자체가 채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터치만으로 창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인물과 줄거리와 캐릭터를 다 구상해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제 채팅 안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허들을 낮게 느낀 것 같습니다. 터치만으로 창작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왼쪽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긴 검은 머리에 귀여운 인상을 지닌 수연, 그녀의 웃음은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웃음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그 설명을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의 장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딘가 으슥한 골목길에 내려앉은 어둠, 인적이 드물어 지나가는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스산한 골목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경 이미지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놀라는 그녀의 앞으로 야옹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피 묻은 고양이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말풍선 색깔이 그런 공포를 자아내는 붉은색 그리고 이제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오디오가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채티에서는 왼쪽이 이제 기존의 웹소설의 표현 방식이라면 오른쪽에 이미지적으로 텍스트가 표현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공개되는 회차 수가 1만 개 정도 회차가 매일매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을 왜 하는지가 참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남의 작품을 읽는 것만큼 창작을 하는 데에서도 이제 재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창작을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작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또 독자들과 오픈 채팅방에 가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작품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관종이라는 좀 적절치 못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작품을 쓰고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한 재미, 그런 것들이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의 이유는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오픈했을 때 웹소설 맨 왼쪽에 이제 웹소설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리뷰가 있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는 웹소설 같은 것 보면 답답하다는 좀 다소 상충되는 듯한 리뷰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웹소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종이 소설, 그 뒤에 인터넷 소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인터넷 소설, PC 통신 소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인데 포맷이 다르고 미디엄이 그거를 담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과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웹소설은 종이 소설과는 창작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같은 소설이지만 보는 것만 앱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나 호흡이나 캐릭터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웹소설 같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저것을 보고 저희들이 느낀 것은 저희 포맷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좀 스낵하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가장 라이트한 포맷은 이제 틱톡 같고, 이미지나 텍스트에서는 저희 채티가 좀 라이트한 편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마켓과 스토어에서 대거 상위권을 석권했었고요. 그리고 독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앱 중에서 1시간 이상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는 앱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사용 시간이 70분 정도 되고 주말에는 90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티 이용자 중에서 인기를 얻은 참새킨이라는 작가는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네이버 웹툰에 심사를 거쳐서 MG를 받고 정식으로 연재가 되었던 작품의 원작자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장래 희망이 작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더 키싱 부스라는 작품이 이제 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또 리메이크 되었었고요. 이것도 베스 리클스라고 하는 15살 학생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해외에 있는 왓패드라는 오픈 플랫폼에서 발굴된 작품입니다. 아마 15살짜리 원작자가 넷플릭스에도 진출을 하고 네이버 웹툰에도 가고 하는 것은 이런 오픈 플랫폼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편집자가 직접 만난다고 했을 때는 15살짜리를 아마 만나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같은 작품도 10번 이상 원고를 거절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출판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요. 만약에 계속 거절당했으면 아마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라면 편집자의 권력이 필요가 없겠죠. 오픈 플랫폼에서 먼저 독자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통에 적극적인데요. 작가들이 왼쪽이 이제 화면이고 저희 채팅 화면, 오른쪽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제 그룹 채팅 탭을 눌러봤습니다. 채티를 검색해서 1000개 이상의 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가와 독자가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품을 쓸 수 있는 이용자들은 작품을 쓰면서 재미를 찾고요. 작품을 쓰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독자들은 작품을 소비하지만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뒤에 이제 페르소나 채팅으로도 이어지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현상이었습니다. 글로벌에서도 저희가 그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순식간에 누적 공개 작품이 6만 개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댓글을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 작품 소비에 동반되는 댓글 패턴, 맨 왼쪽에 이제 네이버 웹툰, 두 번째가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저희 댓글인데요. 왼쪽 댓글은 이제 주로 작품과
작품을 읽고 난 감상 후기 혹은 작가를 향한 메시지. 작가님 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작가님 다음 회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난 이거 너무너무 내 최애작이에요. 작품에 대한 얘기들 위주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티에서는 유독 물론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에 저희 채티의 댓글 패턴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비중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캐릭터에 직접 말을 걸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작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작가님 이 둘이 꼭 맺어지게 해주세요, 꼭 이 둘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요즘 채티의 댓글 패턴은 야 너희 둘은 꼭 결혼해야 돼, 너희 둘은 헤어졌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품에 약간의 과몰입 현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가 구별이 되느냐, 사실상 그 구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재미를 느끼고 효용을 느끼면 그것이 현실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티에서의 소통 욕구를 보고, 지금 이거는 그 에스크드라는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 작가가 작품 속 캐릭터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저희 채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곽기훈의 팬들이 저 SNS 계정에 가서 이제 곽기훈을 팔로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댓글도 실제로 캐릭터와 대화를 하려는 듯한 그런 댓글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 속 캐릭터와 프라이빗 메시징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식 서비스가 11월에 오픈이 되고요. 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챗GPT가 작년 11월에 나와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면들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작품 속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중간에 이제 대화 주제를 선택하면 실제로 작품 속 캐릭터와 대화를, 채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신 영화나 드라마, 웹툰, 웹소설의 주인공과 채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티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채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ai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는 월간 사용자가 1,500만 명 이상이 되고, 기업 가치도 올 초에 10억 불이었는데 몇 달 전에 50억 불로 다시 또 펀딩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챗GPT 월 방문자의 70%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티 같은 경우는 원천 I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콘텐츠 사업자가 있고 캐릭터 챗봇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 채티는 원천 IP의 캐릭터를 활용한 유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창작 작품이 44만 편이 있고, 그 44만 편의 등장인물들이 챗봇의 페르소나로 재탄생하게 되고, 또 페르소나들이 또 새로운 작품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소비하면서 재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을 직접 만들 수 있게 오픈 창작 형태로 챗봇을 만들거나 남이 만든 챗봇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채티의 서비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천 IP와 강력한 팬덤 문화, 그리고 이용자 창작 기반으로 콘텐츠 기반의 챗봇 서비스 경쟁력을 가진 그런 서비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화는 이제 조금 전에 댓글에서도 패턴을 봤는데, 사실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작품 참여, 작품을 읽고 그 단상을 가지고 감상을 하고 리뷰를 하고 하는 그런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장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 대화는 창작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챗봇을 하면서 스스로 플롯을 구성하기도 하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하고, 채티에서는 이것이 작품으로 또 재탄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티만의 그 욕망의 루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작품을 창작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캐릭터와 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 내가 페르소나를 창작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작가와 독자, 캐릭터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는 그러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채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